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뉴스 케아만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때로는 쉬어야 되고 때로는 공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정도쯤이면 이제 남들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볼 땐 이번 주에 대부분 분들이 패닉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는 공격적인 포지션을 좀 갈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인즉슨 제가 뒷부분에 이야기 드리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의 단기 매물들은 대부분 소화가 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들은 조정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그 전에 이미 리포트 드렸던 종목이고 아직 제가 이건 좀 매수할 때가 안 됐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는 매수할 때가 좀 됐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순서대로 이야기 드려볼 텐데요. 이것도 다 그냥 사는 건 아니겠죠. 아직 바로 예를 들면 반전이 들어오는 것들은 아니니까 지금부터 다음 주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또 포지션을 좀 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론요, 의사결정을 내릴 땐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왔는데, 이제부터는 매수 타임 들어온 종목들이 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주말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게 좋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리포트 드렸던 종목도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종목도 좋은데, 그런 것들 중에서, 야, 이거 공격할 만한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음 주, 아니면 오늘부터 사실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뭐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우유부단하신 분들은 잘 못하긴 하겠지만 때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 있는 건 LS, 현대오토에버, P&D, 아전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기 원래 안 좋다고 우리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적 발표가 나와서 뭐 예상보다 잘 나오면 주가가 빨간불일 거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의 자동차 업종 이쪽 관련해서 조금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실제로 저는 그것 때문에 하락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적 좋고 뭐 현대차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인도법인 관련돼서 하면서 주가가 한번 빵 때렸잖아요. 위로.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익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나빠서 주가가 뭐 하락을 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익물 나오고 나면 그런 것들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이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고요. LS 같은 경우 사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지금 사실 PER이 20배가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MSCI 지수 편입된다 이렇게 하니까 고점 딱 땡겨서 찍고 이제 좀 쉬어야지 차익 매물 좀 나와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PER 20배면 역사적 최고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 조금 있고요. PNT 좀 매수세 들어왔고 세방전지도 뭐 HSP 아니 EST는 오르는데 HFSP는 왜 안 올라? 이거 말이 좀 안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P평택 P4 들어가는 과정에서 장비 수준은 꼭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도 여러분 한 번 정도 볼만 하고요. 지금 뭐 사실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매출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반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매출이 인식되는 게 이제 3분기에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서진 시스템 ESS 저장 장치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 주로 이야기 드리는 거, 이 정도는 보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중간중간 좀 체크해보고 가야 됩니다. 자, 코스피 선물이 이렇게 쫙 당겨줬습니다. 그럼 고점 찍었으면 결산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렇고 달려오고 나면 눌리고 달려오고 나면 눌리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래서 적당하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하단까지 다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121 입판까지 충분히 내려와 줬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완전히 이제 지수가 훼손된다 그러면 121 입평을 갖다 어떻게 돼? 훼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은 지금 현재 구조상 뭐 전체적인 업황으로 보는 데 나쁜 기업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 후로 조정을 받는 것들이지 220일 이동평을 아랫단에서 노는 종목들이 솔직히 많습니까?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전체적으로 121 이평 하단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221 이평 통상 아래쪽으로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내려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단히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눈 종목들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2차전지 분야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이 221평 윗단에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저것도 체크할 때, 아, 상단과 하단은 나름 이렇구나. 라고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우성장해 가는 것들을 갖다가 찍어 놓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뭐 370,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저는 마무리될 거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다 오늘, 뭐 다음 주 월, 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런데 이런 구간이 좀 낮은 구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랫단으로 던질 만한 부분도 없을 것 같고, 외국인 또 포지션들이 제가 보면 단기적으로 대부분 해소가 오늘 될 것 같은 것으로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이제 포지션 잡아야겠죠. 선물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 낮게 잡았으면 위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어떤 상태냐면 어제도 제가 채팅방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나눴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스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고점이 있잖아요. 빅스 지수가 고점이 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투심이 완화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죠. 사실 뭐 미국 채권 관련된 부분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흔들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받는 김에 제대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요걸 기다리고 있었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요 중턱에 들어가는 것들이 문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셔야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도 좀 체크하는 법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정리 좀 하고 가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하는 게 좋아요. 아, 지금 현재 포지션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들이죠. 뭐 쉽게 얘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으면, 야, 이 정도 내려왔으면 많이 내려온 거겠습니까? 그 별로 안 내려왔잖아요. 그 적어도 한 뭐 10% 정도는 눌러줘야지. 그래야지 한 달에 갭이 생기고, 지수가 한 10% 정도 갭이 생겼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것도 어떻게 돼요? 약간 뭐 하이밸류에이션 쪽으로 간 것들은 뭐 20, 30 정도 눌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해소가 되는 시점, 이런 것들 다시 체크하는 것들,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저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가고 싶긴 한데, 이거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하면서 가면 좋겠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런 걸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선물 지표 같은 경우나 지수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하시면 매크로 지표겠죠.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LS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 먼저 빠져버렸잖아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옆으로 쭉 긋고 있는데 이건 MSCI 지수가 없었다 그러면 얘처럼 똑같이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밸류에이션 너무 높게 평가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LS 일렉트릭 쪽에서 돈이 좀 빠져나올 때 이쪽이 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 안에 들어섰다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만약에 그 뭐죠? 이 지금 양봉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5시 이후에 제가 신호가 좋다라고 하면 동종목을 갖다가 20% 정도 일단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부터 전 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씩 제가 생각하는 한 5회 정도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잡아줄 생각이다. 시그널 확실히 들어오면 이제 포지션도 확실히 늘려서 진행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가 전체적인 뭐 자회사 실적들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이 정도면 야 충분하다. 221 이동평균선 하단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있는 회사는 아니다. 다만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예상치 그러니까 성장성이죠. PR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란 부분이 계산해 보니까 20배인데 이거 좀 이상한데 너무 세지 않냐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죠. 확장 수축해서 가는 것들이죠. 기업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타고 가자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오토웨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했고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웨이버는 물론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성장성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는 들어와서는 어때요? 계속 저점 구간에다 처음으로 어떻게 돼요? 턴했습니다. 이 시그널 나온 게 상당히 중요하죠. 첫 번째 턴어라운드 시그널 나오고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 쪽엔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올라가겠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올 테니까 반영이 될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현대오토보다 덩달아서 올라가는 부분은 상존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야, 지난해에는 19만 원도 찍어줬는데 얘가 지난해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봐줘야지. YY 대비 성장하니까 221도 윗단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윗단 어딘데
일단 매물이 여기서 터진 걸로 봐서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하반기에 봐줄 수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넣어줄 만하다라고 했고요. 사실 그저께 제가 장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시간에서 거래를 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요. 5시 넘어서부터는 마이너스로 반전해가지고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것도 채팅방에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됩니다. 그때 안 사는 거죠, 이거. 그렇죠? 오늘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에서 플러스가 뜬다. 그러면 저는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중 한 30%, 왜 그러냐면 하단에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30%씩 해서 한 3번 정도 들어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턴어라운드 할 때 나머지 10%는 더 발라줘서 상승할 때 좀 더 수익성을 즐겨 나가는 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BNT,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단기 거래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시그널 오늘까지 보시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20%씩 들어가시면 되지 않나 생각해요. 20%씩 한 5회 이 정도 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턴어라운드에서 바로 V자로 올라갈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적이나 내용들은 상당히 좋으니까 수주 정도 좋으니까 뭐 1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가 있는데 그것들이 반영이 안 될 만한 내용들은 없고요. 지난번 제가 표에서 이제 수주 잔고 남았던 것들 영상에서 다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죠. 하방으로 이만큼은 비워두고 가서 저는 50% 정도 비중만 하니까 사실 20%로 20번 한 두 번 정도는 여비 따라서 잡아주고 기다리다가 사실 항상 주가라는 게 그래요. 조금 왔다게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열어두고 가자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요 부분에, 요쪽 분야가 아직도 이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해볼게요. 물론 투자를 포지션을 잡을 땐 그거는 과감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셀프로 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수익이 나게 만드는 일, 그다음에 손실을 크게 보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수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 제가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인지했죠. 요거는 한번 짧게 칠 분들은 뭐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발생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매물대가 이렇게 있어서 이 구간 안에서 여기 구간에서 제가 볼 때는 한 30%, 40%뭐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더 들어가 주는 거서 한 제가 생각했던 3회 정도 이거는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오늘 똑같은 방식이에요. 오늘 금요일 날 오후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래 보통적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그 시간에 거래해서 말입니다. 플러스 뜨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플러스가 뜰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매수 잡아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정도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여기도 아랫단은 조금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121일평 아래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21일평 사이잖아요. 그 자리 중심값이 여기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분할 매수할 분량을 다 매수하고 났어요. 근데 그 후로 내 손절 라인이 또 나타났어. 그러면 손절 안 한 겁니다. 그 룰을 다른 게 투자의 룰을 만들어 놔야지 크게 다치는 경우가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LS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40% 내려오는 게 불과 2달 만에 40% 그냥 훅 날라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떨어질 때는 우리가 날개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거래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SP, 이거는 이제 좀 모니터링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예스티는 주가가 쓸데없이 오르는데, 그거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큰 회사가 얘는 조정을 받고 있는, 사실 얘는 평택 그 P4 라인이 이제 증설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행되면 이제 수주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난번 나왔던 리포트에는 40대에서 이제 요번 분기에 80대 나갈 것이다 이런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하고 연동된 내용도 있을 거고 뭐 TSMC하고도 연동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여기 고점 이 정도 보는 건 아니고 이 원래 종목이 지금 최근에 목표가가 좀 내려와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어느 시그널 딱 들어올 때, 오늘 이번 주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녀석은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여러분 뭐 잊지 말자. 다가 다음 주에는 이 종목을 리포트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근거리 2, 3일 이내에 리포트한 종목 또 종 리포트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링 하다가 뭐 회원분들께서는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충분히 또 저도 의견을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하면 건전하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 요거는 여러분들 뭐 매수를 하셨나 안 하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한 분도 계실 거고 여기 장 안 좋을 때도 말입니다. 이 정도면 참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넷마블 움직이는 거 보니까요. 얘도 때가 돼서 매출 인식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적어도 20% 이상은 충분히 우리가 공략 가능한 구간 아직 여력이 남아있다. 매크로 안 좋고 뭐 전체적인 수급 환경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켜줬다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은 뭐겠어요? 장이 좋아지면 얘는 예, 업사이드가 많다라고 해석을 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시그널 들어오면 매수합니다. 이처럼 장이 안 좋을 때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도 이제부터 체크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 이제 121 2평 이 구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동종목이 움직인 구간이 바로 이 타임이에요. 여기에요. 그래서 요 라인인데 25,000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요 구간 얘기 드릴 것 같은데 좀 일찍 사신 분이 계신 것 같긴 해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이제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21, 2평, 61, 2평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 바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얘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쿼터 밸류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121, 2평이 훼손이 돼야 그때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스윙 거래를 할 때는 보통 이런 종목들 이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업앤다운이 발생하는 종목들을 하는데 이 사이클 주기가 어떻게 돼요? 분기별로 움직이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쿼터별로 움직여야지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하락하고 격차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차익 거래를 갖다가 뭐 분기별로 할 때는 이런 종목들이 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실 때는 그럼 어디에요? 121평이 훼손된 것들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121평에서 적어도 그죠? 과거의 고점, 전고점까지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보통 20% 정도 그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분기별로. 그 분기에도 20%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동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런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요거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당장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ESS 시장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합니다라고 하지만 서진 시스템 자체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팡팡팡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정량, 기울기만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상승해 가는 건 맞는데 통상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좀 더 눌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매크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눌리고 들어오는 것들이 맞고요. 이참에 충분히 또 받아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랫단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121평 아래쪽에서 좀 잡아주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좀 댓글을 보니까 뭐 좀 매수하셨다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 것이 좀 급한 거죠. 내가 사고 싶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마음이 좀 급해지지 않습니까? 통상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통상 여러분들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말리는 쪽이고, 그래서 저는 정해진 생각을 가지고 하고, 나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까? 매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안 와서 그 윗단에서 위로 튀어버렸어.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먹을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패스한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만큼 갭이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바로 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60일 이평 아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위에서 튀었으니까 수익성이 얼마 안 되잖아요. 뭐 그거 하는 일이 뭐 이렇게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일단 항상 이야기 드리면 나름 그 중요도가 있다고 그러면 1번과 2번이잖아요.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꼭 넣을 생각이 있는 건 LS와 현대오토에보는 꼭 넣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그때 봐가면서 트레이딩 바이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쭉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전략을 펼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수익을 많이 내는 거냐 그것이 중요한 거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 날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다가 배팅을 하는 것이 좋고요. 기왕이면 수익 날 확률이 똑같다고 판단이 되면 업사이드가 많은 거 이렇게 고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이나 내용들이 다 똑같다 그러면 탄력성이 높은 거 이렇게 해석을 좀 하면서 접근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택을 할 땐 그런 기준치. 사람들이 처음에 투자하다 보면 막 종목 내용이 좋아. 아, 그러면 그냥 사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거기도 내 성향의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거 잘 못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스몰캡에 많이 몰리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자, 그러나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건 우리가 기본적이잖아요. 그래서 수익 날 확률이 높은 거, 그런 종목들, 그리고 실수해도 시간을 주면 수익이 날 만한 거, 이런 종목들이 뭘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중요한 점을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수익 추구이며 투자의 목표는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 후 높은 거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식을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곧 그것이 예술적인 성공 투자일 것이다. 당신은 매수 실력은 어떻습니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라면 어떨까요?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과 함께하세요.